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거 때 마라톤 뛰시는 모습 뵀는데 몸무게 좀 그때 많이 빠지셨죠? 예, 몸무게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평생 435km를 뛴다는 게 제 처음 도전이어서요. 그게 435km인가요? 네, 그랬습니다. 여수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광장까지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리가 한참 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저는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지키려고 힘든 몸 어쨌든 열심히 뛰어서 예. 목표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예, 쓰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목숨 거는 거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그때는 워낙 중요하니까. 예. 근데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뛰면 혹시 뭐 무슨 기네스라든지 또 어디 뭐 마라톤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인정도 해줍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한국의 울트라 마라톤 협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 435km 공인 인증서를 저한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아니 미리 신고나 뭐 이렇게 등록을 안 했는데도 그걸 인정을 해줍니까? 예, 제가 그 기기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셨습니다. 그거는 공인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모셨는데 그전에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왜 국회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물론이고 뭐 비례대표도 본인이 원한다면 들어가실 수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1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예. 외국에서 있다가 귀국하면서 제 각오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간절함을 전해드리는데 1%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출마하지 않고 대신에 저보다 더 좋은 분들 국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드리는 그 역할을 하겠다. 예. 그랬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독일에 가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나요? 독일에서 1년 정도, 예. 그다음에 그 미국의 스탠퍼드 법대에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예. 과연 돌아올 때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것을 가져올까?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마라톤 신발만 들어있었을 건 아닌데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뇌하셨습니까? 그 고뇌한 내용을 담아서 1월 달에 귀국과 동시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는 책입니다. 제가 1년 정도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 있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경쟁하는 모습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 전입니다만 그때도 우리나라는 미래를 향한 뭘 먹고 살겠다는 담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러 귀국을 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대한민국 어떤 것이 가장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조금 떨어져 있으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면서 느낀 것이 국민이 행복해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그 생각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이제 386 세대다 보니까 국가가 먼저 부강하고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예.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생각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행복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행복 우선하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 가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특히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정치가 위에 있고 기업이라든지 국민은 그 아래에 있다.
이런 시각들이 알게 모르게 널리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을 정부가 하고 국민이나 기업은 그걸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와중에 기업이나 그 개인이 가져야 될 자율성, 예. 창의성,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뺏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제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출발점이라는 그런 시각을 유럽에서도 보고 갖게 됐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정치권에서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권이 모든 결정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기업도 예를 들면 규제 같은 걸로 기업을 옮아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들도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제대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시 자율성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게 그렇게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치는 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담론을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좀 당겨서 맨 앞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안철수 대표 하면 서울시장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정치를 하실 분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대선 출마하셨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면 본인의 정치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예. 그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빛의 속도로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는 바깥을 보지 않고 우리 내부만 보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도 서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저는 정책적으로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 담론들을 계속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안 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직보다 업이 중요합니다. 제가 뭐가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그만두고 그 IT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정적인 회사에서 다시 학생들 가르치고 벤처기업들을 도와주는 교수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또 정치로 온 이유가 저한테는 그게 일관된 흐름입니다. 일관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을지 저는 그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직보다 업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정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데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했을까? 나의 어떤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때 몇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대선 때 4차 산업혁명에 네.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 고민하자.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그 후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 정치권은 늘상 그렇습니다만 네거티브 공격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게 바로 정치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는 어떤 그 잘못된 소문이 있더라도 예. 제가 뭐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하는 일만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곤 했습니다. 그게 연속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정치권에서는 다른 부분과 다른 점이 예.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설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그 왜곡이 진실이 되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치인은 설명 책임, 설명은 책임이죠. 사실. 예. 예.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예.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솔직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더 안철수 다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안철수 다움은 새정치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원히 새로운 것은 없지요. 예. 지금도 새정치는 안철수 다움의 하나겠지만 계속 새정치로만 가기는 힘들죠. 예. 어떤 것이 이제 안철수 다움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새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는 정치를 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정치가 뭐가 문제길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나라 정치가 사익 추구 정치. 그러니까 이건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추구, 즉 선거에서 이기면 세금으로 자기 편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정치. 이게 국민들을 실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진영 정치. 예. 그러니까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상대편은 항상 잘못됐다고 하는 요즘 보면 뭐 조국 사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사람과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실력을 발휘를 할 수 있고 공정한 토대에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게 만드는 게 또 정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새정치라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모호하다는 비판이 처음에 예. 많이 나와서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지 하고 설명을 했는데 계속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 그게 기득권 정치에서 비판 논리였던 겁니다. 못 알아들었던 게 아니고 못 알아들은 알아듣는 척 하고 싶지 않은 네.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면에서 또 제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올바른 길, 물론 다른 정치인분들도 방향은 다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신념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설득도 설득이지만 투쟁이 필요하다. 죽을 각오로 정말 투쟁해야지 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얘기가 좀 커졌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요. 조그마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안철수 대표를 오늘 이렇게 모신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번 총선에 국회 들어가시지 않은 것도 대선 준비하려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사실 많으실 거고 이 다음 대선에 나온다면 과연 어떤 걸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할까 하는 부분들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죠. 예. 좀 이르긴 합니다만 이 다음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의 시대 정신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유럽에서 있으면서 책으로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비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 정리를 했습니다. 예. 우선은 정말 행복한 국민, 부강한 나라 이전에 행복한 국민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또 이를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시대 정신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자면 공정과 안전 아니겠는가. 공정과 안전. 예, 지금 코로나 시대도 사실은 예.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북핵 문제도 우리 안전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공정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것 이외에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또 공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공정과 안전 그 부분에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때 대구에 한참 가 계셨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구 상황이 심각할 때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고 예. 그때 국민의당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뭐가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보고 그 깨달은 정치인 안철수에게 박수를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 자리야. 그래서 박수를 보낸 것일까요?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제 본질이랄까요? 제가 18살부터 33살까지 의과 대학생으로 의사로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쭉 살아왔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나왔을 때 그것도 역시 공익과 문제 해결이라는 의사로서의 정체성이었었고 또 대학 교수로서도 마찬가지였고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국민들께서 대구에서 의료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느꼈던 생각은 현장에서 함께 어려움을 함께 겪고 함께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IT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의사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업 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대학 교수로서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국가를 위해서 잘 살리되 그것이 그냥 탁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려운 고통 겪는 국민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직접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해야겠다. 그것이 처음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국민들께서 바라신 점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참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파우치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져도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예. 얘기를 해서 참 걱정이 되던데 정말 그렇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백신 만들어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5년이지만 이번에는 1년 반 정도로 지금 단축을 해서 내년 여름 정도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해외 토픽에서 오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인구수 77억 명에 해당하는 백신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또 운송하고 직접 이렇게 맞을 수 있게 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게 짧으면 반년, 길면 1년 정도 지금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기까지는 내년 하반기 내지는 후내년 초반까지도 넘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안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예.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일단 여당의 압승으로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고 그렇게 되면 뭐 마음만 먹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돼 있지만 그래도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현실화 됐습니다. 너무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 밀어준 거다. 또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건 지나친 게 아닌가. 국민들 생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나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엑셀도 있지만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안전하게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엑셀만 있는 자동차라고 하면 가다가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도 많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이라는 게 적절하게 방향도 미세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통해서 과속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할 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돼버린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저는 여당이 사실 뭐가 두려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뭘 우려하시는지. 오히려 힘 있는 자가 양보하는 것은 미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음먹은 법안은 무엇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국정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선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여당 내에서 다시 의견들을 잘 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령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더라도 지금 의석 같으면 통과 못 시킬 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뭘 두려워하는지 또 왜 그렇게 여유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여당도 야당도 다 국민이 뽑은 예. 의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다는 말은 전 국민이 합의하고 통합해서 한 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여당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예. 원구성 협상 다시 해야 한다라는 거는 안 대표 개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당의 당론입니까? 당론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소속 의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만나 뵈서 참 반가웠고요. 또 솔직한 말씀.
안철수 대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까 좀 고약한 질문 나왔을 때는 옛날 같으면 얼굴도 붉어지고 그랬는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